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제 2023년 사이언스에 나온 Short Tandem Repeats Bind Transcription Factors to Tune Eukaryotic Gene Express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제 STR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 인자에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령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 찾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STR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이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STR이라고 하는 이제 하일리 폴리메트릭 리피티드 시퀀스로 이제 대략 1에서 6 베이스 페어에 해당되는 짧은 모티프를 가지고 이 모티프가 반복되는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STR은 이제 인간 휴먼 제놈의 이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STR이 이렇게 모티프를 가지고 반복이 되면 이렇게 위에처럼 익스펜션이 발생되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익스프레션이라 하면 이 STR의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STR의 특징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STR이 이제 약 1 밀리언이 넘게 알려져 있고 그 STR들은 이제 유전자 발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컴플렉스 트레이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1 밀리언 넘는 STR 중에서도 이제 60개 정도가 이제 제네틱 디소더를 실제로 일으킨다고 연관성이 증명된 STR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필 랭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피노타입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트레시를 넘게 되면 이제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병 일으키는 STR들의 예시를 나눈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제 좌측 하단에 헌팅턴 질병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26 리핏의 길이 반복 횟수가 26 이하면은 이제 노말으로 보는데 이제 뭐 40개 이상이면은 이제 풀 뮤테이션으로 완전 질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유전자 이제 발현량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줄여 TF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전자 앞에 있는 인앤서 지역에 TF가 붙게 되고 이 TF에 이제 유전자를 mRNA로 이제 전사를 시키는 이러한 이제 전사 인자들이 이제 또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TF가 이제 유전자 발령 조사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백질인데 이 TF가 붙는 지역을 이제 모티프라고 부르면서 이 TF를 보기 위한 이 염기 서열의 모티프 분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모티프가 없는 지역에 TF가 붙거나 모티프가 있는 지역에 TF 알기 오타인데 안 붙는 현상이 빈번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티프의 여부, TF가 항상 모티프에 좌우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과 결과들이 계속 이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제 근데 그에 더불어 최근 밝혀진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모티프 주변 DNA 서열이 이제 그 바인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연구를 가지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큐펜시 그 붙는 것 자체에 대해서 STR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인앤서 리전이 있고 모티프 리전이 있을 경우 이제 TF가 붙을 확률이 이제 뭐 플러스 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STR만 모티프가 없고 STR만 있을 때도 어느 정도 TF와 붙을 확률이 존재하고 이제 그리고 이 모티프랑 그 모티프 근처에 STR까지 있으면 모티프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TF 바인딩 확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증거가 무엇일지, 왜 이러한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부분들은 이 논문의 애트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가 가볍게 이 논문을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으로 딥하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 바인딩 에세이를 미톰이라고 스탬프 등을 통해서 이 시퀀스 컨텍스트 뭐 SR인지 SR이 없는지 하는 이제 그런 염기 서열의 구성이 TF 바인딩에 주는 영향을 정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해서 아래와 같은 조합을 통해서 비교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널리 알려져 있는 기본
트랜스펙터 이렇게 4랑 이제 맥스라는 TF와 이들이 결합하는 모티프 이박스라고 하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둘이 같은 모티프를 공유를 하는데 이 모티프와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무작위 서열 이 모티프가 있으면 무작위 서열 혹은 STR이 붙거나 아니면 STR만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거나 올 랜덤이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결합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정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가적으로 이제 609개의 TF를 대상으로 결합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특정 STR들이 이 TF 어피니티를 70배 이상 높인다고 또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피규어가 이제 C에 해당되고 근데 이제 선호 STR은 4랑 맥스 TF가 각각 달랐습니다. 이 둘은 모티프가 다른데 모티프가 같은데 선호 STR이 다르다는 것은 즉 모티프가 이 preferred STR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TF가 STR에 붙는 거는 사실 모티프의 서열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까지 연구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D를 보면 이제 이 STR이 선호하는 TF가 선호하는 STR이 뭐 A가 6개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AAA가 있는 데는 거의 모든 게 이제 풀펄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ATCG가 2번 반복되는 STR을 선호할 경우 TCGA는 안 붙고 ATCGA만 붙는다는 의미의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꼭 가져야 이제 TF가 잘 붙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테이프를 엄청 많이 봤는데 이 테이프 중에 약 90%의 테이프가 STR과 결합을 잘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로 마이크로 어레이를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나 TF가 STR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TR을 주목해야 되고 심지어 STR은 하일리 뮤테이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익스펜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STR을 이제 C3 리걸티 엘리먼트로 추가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TR을 이제 발음이 레오스탓이라는 이제 가변 저항으로 저항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을 마구마구 바꿀 수 있는 STR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화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이 사이언스의 커버에 있는 이 앱스트랙 피규어의 그림인데,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피규어 이외에 이 논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피규어를 따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사이언스 논문이 개인적으로 좀 되게 사실 이 페이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논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이제 이 사이언스 말고 이제 가운데는 셀인데, 셀도 이제 이렇게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이 많진 않고 하이라이트랑 인브리프를 제공하고 이제 약간 네이처는 좀 근본 느낌 나게 딱히 제공해주지 않고 바로 본문을 앱스트랙을 제시한다면 바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저널마다의 차이점을 알고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저널 제공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 저널을 퍼블리시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 내용이고 저는 이제 피규어 위주로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1은 이제 STR에 따라서 TF 바인딩 어피니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TF 두 개에 대해서 결합 모티프인 이박스, 이 GT로 시작하는 이게 이제 결합하는 모티프고, 이 모티프와 양옆에 이제 13 베이스 페어를 추가로 고려를 해서 이 조합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붙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제 모티프가 있으면 이제 STR이 옆에 양옆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이 붙을 수도 있고, 그냥 모티프도 없고 랜덤만 붙는 다 랜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피니티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 아까 말씀드린 미톰이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 유체 기술 기반 결합 분석 실험을 통해서 수정했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STR이나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는 DNA를 이제 좀 이제 솔루블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DNA를. 그런 다음에 TF를 위에 이렇게 형광 물질을 붙여서 뿌리게 되면은 뿌린 다음에 한번 싹 씻게 되면 이 DNA에 붙는 TF는 이렇게 붙은 채로 남아있고 이렇게 형광 물질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DNA 1번과 3번은 붙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이제 형광 신호를 바탕으로 결합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합을 다 봤을 때 이 0이 이제 기본 기준이고 낮을수록 결합력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티프랑 비교를 했을 때 모티프 랜덤보다 모티프와 리핏이 있는 것이 양쪽 둘 다 더 결합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이제 모티프 랜덤 아예 없으면 결합력이 거의 완전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우측 그림은 이제 그러한 것을 평균값을 낸 것으로 랜덤보다 리핏이 확실히 결합력이 높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 베이스 페어를 봤는데 좀 더 길게 60 베이스 페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이것도 STR마다 이제 애피니티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TF 같은 STR이라도 이제 4X랑 맥스가 둘이 어피니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 보면 더 쉬운데요. 이렇게 F처럼 이렇게 모티프를 기준으로 양옆에 이제 이러한 STR을 이제 여러 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노란색이 이제 4고 이제 파란색이 맥스 TF인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STR을 붙였는데도 이 둘이 어피니티의 차이점이 둘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STR마다도 좀 이 어피니티의 차이가 어떤 데는 어피니티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STR은 극심하게 좋아지는 STR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면 이제 4랑 맥스는 모티프가 똑같습니다. 모티프가 똑같다는 거는 둘이 붙는 바인딩 사이트가 서열이 똑같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호하는 주변 STR은 다르다라는 점을 좀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 뮤테이션 이 모티프에 생기는 뮤테이션은 당연히 이 어피니티를 낮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있는 STR에서 변이가 생겨도 이제 디스탈 뮤테이션이 생겨도 이제 실제로 그것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제 H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이고 그다음에 피겨 2입니다. 이제 피겨 2는 그 STR이 TF에 바로 붙는 거를 대상으로 이제 또 어피니티를 또 새롭게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STR이 TF랑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A에서 이 그림 A를 보면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A는 이제 랜덤에서 SR이 생기면은 이 모티프에만 붙는 게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은 SR이 있으면은 모티프와 그리고 양쪽의 어피니티가 또 좋아지는 건지 이거를 또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모델 2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그것의 증거로 이 B를 봤을 때 이게 이 강도 레이시오랑 랜덤 리핏을 봤을 때 일단은 리핏에서 더 어피니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우측을 봤을 때도 이 랜덤보다 리핏에서 더 이 결합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가 그 A랑 이 모델 1과 2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이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넣었을 때는 이 TF 부분만 어피니티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STL 양립을 추가하니까 모티프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이 양쪽의 결합력까지 있다는 것을 이러한 플랫 웨스턴 플랫 같은 그림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텐시티를 측정했는데 이 인텐시티를 수치화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8번은 이제 그 STR의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8개의 경우의 수를 다 고려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네,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축을 해서 이제 STR의 조합별로 이제 Z 스코어를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Z 스코어 바탕으로 이 모델의 예측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피규어를 좀 더 깊숙이 보자면 이제 이 8 뭐라고 하는 게 그 8개 연기설이 있으면 8개 4개씩 ATC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4위 8승을 모두 고려하는 모델로 해서 이제 Z 스코어를 아래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모티프랑 TF만으로는 결합력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이 저자들은 이 모티프, 주별 서열 정보, TF 결합 에너지 그리고 온도 상수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식을 이제 구성을 하였고 보다 정확하게 결합력을 계산해 주는 모델 말고 유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유의성이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 이 X축이 이제 프리딕션, 이 모델을 프리딕션한 값이고
Y축이 이제 실험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예측력을 확인했고, 이제 G에서, 그리고 H에서는 이제 결합 가능한 모델의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AAA가 이제 결합 잘한 거면 다 결합을 잘하고, 근데 이제 CGCG면은 이제 이설에서 13개만 선호하고, 만약에 이게 좀, 이 A인머가 좀 복잡하면은 이제 4개만 이렇게 선호하는 등의 이러한 모델을 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피겨 3입니다. 참고로 피겨 7까지 있는데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겨가 좀 많은데,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요점만 간단해지니까 이제 처음이라서 좀 결과가 많은데, 네, 그래서 모델 3는 이제 트랜스펙터의 이제 세부적인 결합 특성을 보기 위해서 DNA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DBD 여부에 따른 결합력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 DBD가 그 트랜스크립 팩터에서 실제로 DNA 받는 부분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바디, 이게 44 TF의 풀바디라고 하면은 이제 다 자르고 이렇게 결합하는 DVD, 모티프에 결합한 DVD만 남기던가 아니면은 DVD만 빼고 하는 모델과 또 STR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이제 다 있을 때는 이렇게 결합력이 똑같이 STR 있으면 증가를 했고 DVD만 있을 때도 이제 인테스트가 똑같이 ST가 있을 때도 증가했는데 당연히 DVD가 없으면은 이제 전혀 어피니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DVD가 강력하게 이 결합에 관여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DVD 온리일 때는 잘 증가하는데 넌 DVD일 때는 딱히 랭스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TF랑 STR의 세부 기작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4를 가지고 이번에 뮤테이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바뀌는지를 봤는데 이제 뭐 실험 모델은 이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아까랑 비슷한 건데 뮤테이션 하나 줘가지고 결국 결합을 하는지를 형광 표지로 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221개의 뮤턴트를 이 바인딩 DVD에 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그 각각의 변이가 얼만큼 어피니티를 변하게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건 와일드 타입과 대표 변이 2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H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변이에 따른 이렇게 결합력의 변화가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좀 예외적으로 이제 E259D의 변이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자면 이제 GC 리핏 여부에 따른 이제 결합력 변화를 보았을 때 이 리그레션 라인 빨간색, 검은색은 이제 1대1이고 빨간색을 보면은 STR 플랭크가 있을 때 결합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X축으로 좀 더 기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리그레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때 이 돌연변이의 패턴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다 이제 리니어한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오구라고 하는 변이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변이가 있으면은 반복서열, CG 반복서열 특기적으로 좀 더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이오 자체가 이렇게 AT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변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와일드 타입과 이 변이의 TF를 비교했을 때 이 변형된 이박스에서 결합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따라서 와일드 타입과 이 변이의 이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피겨 4입니다. 그래서 피겨 4는 이제는 결합 잘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결합 속도랑 지속성은 어떻게 다른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또 K 미툼이라는 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합 속도를 이런 걸 싸가지고 결합 속도랑 이제 지속성을 봐주는 이러한 실험인데 그래서 TF가 DNA에 얼마나 머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그렸을 때 회색이 랜덤인데 역시나 또 리핏이 STR이 있을 때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리 속도라고 하는 띄어지는 속도 K 오프는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합 속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우측이 상된 그림인데 STR마다 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TR은 해리 속도보다는 이제 결합 속도에 더 증가를 시키고 또 이제 아까 밝힌 것처럼 FAT에 더 이제 결합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안정성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이 F 그림은 이 결합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합 시간을 시각화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시각화해서 봤을 때 확실히 아래쪽에 랜덤보다는 SI 있을 때 더 결합을 오래 하고 오래 버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랑 G랑 H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랜덤보다 이 CG랑 GT 리핏이 있을 때 더 DNA 바운드 타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델 타임은 이제 분리되는 시간이고 이것도 차이가 있긴 한데 바운드 타임이 훨씬 더 차이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더 자세히 봤을 때, 이 그림은 이제 검은색이 MFPT인데, MFPT는 이제 mean first time, fast time이라고 TF가 처음 결합하는 시간이고, 모티프, 파란색 모티프는 모티프 결합 빈도, 플랭크는 주변 결합 빈도, 마지막으로 토탈은 전체 결합 빈도입니다. 그래서 STR이 있으면 이제 STR이 있을수록 TF가 더 빠르게 DNA를 찾고 오랫동안 붙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색이 랜덤한 그 애들의 분포고 이 분홍색이 GT STR, 빨간색이 이제 CG STR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결합한 시간은 STR이 있는 경우에서 더 빠르고 근데 이제 또 보라색 이 토탈이랑 이 플랭크 주변 결합 빈도는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칩스틱을 기반으로 심경만 모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서열에 따른 TF 결합 선호도 예측을 또 진행해봤는데 이 모델로 근데 이제 이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이제 양의 상관관계임을 이제 피겨 B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둘이 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로그 값이 예측값이고 이 G 값이 실험값입니다. 그런 또한 이제 피겨 CD에서 이렇게 예측값과 실험값을 매칭한 다음에 이 실제 서열을 보니까 이 CG 리핏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랜덤이나 이제 GT보다는 CG에서 더 이렇게 결합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disfavored repeat. 그러니까 리핏 중에서도 아까 그 결합이 잘 안 되는 리핏이 있었는데 이 리핏을 보았을 때 이제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짧을수록 더 이제 결합이 유리한 것을 봤고 이제 다른 리핏을 봤을 그게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랜덤한 애들이고 이 아래 있는 애들은 그 STR인데 선호한 애들 아닙니다. 이게 위로 올라와야 선호고 아래로 올라와야 이제 선호를 안 하는 건데 같은 그러니까 둘 다 선호를 안 하는데 규칙적인 STR들이 그래도 얘네보다는 낫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SI 길이가 길수록 결합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이 길수록 TF 결합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또 길이에 따른 로우 값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STR을 섞어봤습니다. 이 스크램블 효과, STR 섞어서 차이를 보니까 이 STR이 규칙적일 때보다 섞이면은 더 결합력이 약해진다. 안 섞이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피겨 6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1291개 TF가 이제 39개 STI가 상호작용을 이제 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히트맵을 또 구성을 했을 때 이제 확실히 이게 이 X축이 TF인데 이 TF마다 선한 STI 서열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 TF가 뭐 서열하는 선호하는 STI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TF마다 일관된 서열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냥 STR이라는 놈들은 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몇 개만 선호할 수도 있고 다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아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이 그림 D를 보면은 이 X축은 서열 유사도고 이 Y축은 이제 이 결합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요 점들의 위치가 비슷하면 그 비슷한 애들에게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 같은 경우는 이 서열 이 모티프와 비슷하면서 동시에 붙는 시퀀스 STR도 비슷한 애들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안정적인 애들인 건데 그래서 안정적인 애들은 이렇게 좀 이쪽에 이 콜릴레이션 값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냥 잡다하게 선호하는 애들도 있어서 TF마다 이런 특징이 다르다.
알 수 있고 이제 2를 보면은 뭐 이렇게 AATT 같은 STR은 이렇게 이 초록색에만 해당되는 TF를 선호하기도 하고 뭐 아래로 갈수록 잡다하게 선호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겨 7입니다. 이제 피겨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인핸서랑 STR의 연관성을 봤는데 이제 STR이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를 봤는데 이제 액티브 인핸서에서 이 인리치먼트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A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액티브 인핸서의 세포 유형수에 따른 STR 풍부를 보니까 이제 액티브한 인핸서가 많은 세포 유형일수록 STR이 풍부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봤고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종에서 그 STR의 뮤테이션 레이트를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스몰인데 그냥 작은 변이 뭐 5개, 10개의 변이나 이제 그냥 하나의 변이 단일 염기 변이보다 STR이 훨씬 뮤테이션 레이트가 높았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길었지만 이제 결과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STR은 지금까지 진 익스프레션을 관여한다는 것은 정말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STR이 있고 유전자 발령을 보니까 STR이 익스프레션 있는 애가 유전자 발령이 더 높네? 혹은 적네? 라고 어소시에이션만 이제 제시가 된 거지 어떻게 STR이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STR이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TF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제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STR이 디지털 TF에 결합을 해서 레귤레이터 엘리먼트 역할까지 한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화자는 이 STR이 DNA 안테나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트렝스 팩터들이 좀 더 이제 좀 결합을 더 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레귤레터리 포지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논문 읽으면서 사실 STR이 어떻게 유전자 발현량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가설을 시작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STR과 TF의 관계를 유추하는 과정과 결과 자체가 정말 이 논문의 대단한 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TR 사실 지금까지 STR 연구는 그냥 피노타입에서 버든이 발생한 단순한 어소시에이션이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STR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절하는지를 제시를 했고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생각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모델이 사실 그런 미토홈이라고 하는 그런 플루이드 실험에서 이제 결합력만 본 거 사실 실제 셀 모델에서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셀 모델에서 입증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연구에서 활용성은 이제 특정 SR이 피노타입과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가 되면 이 SR이 어떤 TF 선호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TF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제시를 하면은 추후 이제 결과 해석에 더 풍부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이 모티프와 별개로 TF 반딩 사이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